사람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이유가 사랑이라면 따뜻해야겠죠. 하지만 그날 고성이가 지은호를 찾아온 이유는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마주한 두 여자는 처음부터 서로를 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살고 싶어서 누구는 살리지 않기 위해 싸웠죠. 고성이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의사는 그리 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 아니면 회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에도 그녀는 고개를 들었죠. 방법은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올린 이름, 지은호. 그녀는 오랜 세월 묻어둔 이름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치 숨겨둔 죄를 소환하듯이요. 그 이름이 이제 그녀의 생명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는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은호의 어릴 적 사진, 태어난 병원의 이름, 모든 기록이 깨끗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잠시 놓친 거야. 하지만 그 말엔 죄책감보다 절박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검진을 이유로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의심하지 않게. 그날부터 모든 건 계획이었고 우연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검사 항목, 의사, 검사실 위치까지 모두 고성이가 직접 조정했습니다. 지은호가 오게 만들기 위한 완벽한 무대였죠. 지은호는 병원으로 향하던 그날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기검진이라면서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끌림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을 봤죠. 피곤하지만 담담한 얼굴, 그 속엔 알 수 없는 긴장과 기대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 그리고 정리된 서류철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간 이식 동의서 한 장이었죠. 고성이는 종이를 밀어주며 낮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넌 내 딸이야. 그 말은 오래 기다린 사람의 음성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사랑보다 계산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죠. 그녀의 눈엔 모녀가 아닌 환자와 기증자가 마주 서 있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왜 하필 저예요? 고성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히 대답했죠. 살고 싶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포장된 절박함은 곧 명령으로 바뀌었죠. 고성이는 자신의 병을 이유로 모든 윤리를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겐 생존이 곧 정의였고 그 정의를 위해선 타인의 동의 따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의서가 아니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증거야. 그녀는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죠. 그건 가족이 아니라 거래예요. 사랑은 누군가의 장기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성이의 얼굴에 순간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잡아들며 외쳤죠. 내가 널 살려줬어. 널 세상에서 숨겼고 내가 아니었으면 넌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건 사랑의 외침이 아니라 소유의 주장 같았죠. 며칠 뒤 지은호는 다시 병원으로 불려왔습니다.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곳엔 담당 의사가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의료진과 서류철 하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초음파만 찍고 가시면 됩니다. 그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에 수액줄이 연결되고 의료진이 진정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너무 부드럽고 익숙했죠. 마치 리허설된 연극처럼. 하지만 그날 누군가의 직감이 움직였습니다. 지은호의 어머니 정순이. 평소엔 연락이 잦던 딸이 하루 종일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안에 사로잡혔죠. 손에 땀이 맺히고 휴대폰을 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호, 오늘 병원 갔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 문자를 받은 순간 이지혁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설명도 듣지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직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성재 역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단의 기록을 뒤지다 긴급 의료 협력이라는 서류에서 어머니의 서명을 발견했죠. 그건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불법 이식 준비 절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가르는 경보음, 흰 조명 아래에서 이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진 지은호, 그리고 그녀 앞에서 담담히 앉아있는 고성희. 이지혁은 단숨에 달려들어 수액줄을 끊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의 외침에 고성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뒤따라 들어와 말했죠. 어머니, 그건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세게 물고 그저 담담히 중얼거렸죠.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난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말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건 철저히 계산된 인간의 진심이었죠. 사랑도 윤리도 그녀에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 단 하나뿐이었죠. 며칠 후 고성희는 불법 시술 미수 혐의로 구속됩니다. 언론은 갤러리 대표의 충격적 범행이라 떠들었고 박성재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법 앞에선 한 명의 범죄자입니다. 그 말은 무겁고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에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고 단 이틀 만에 제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생존 본능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자신의 팔에 남은 바늘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죠. 그게 정말 모정일까? 아니면 욕심이었을까? 그녀의 눈가엔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그녀 곁을 지켰죠. 이젠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죠. 그럼 나도 당신을 믿을게요. 정순이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엄마가 없어도 돼. 대신 널 믿으면 돼. 그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 속에서 또 다른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증자, 새로운 대상. 고성희는 여전히 누군가의 생명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그녀에게 생존은 여전히 사랑보다 강한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모녀 일치율 90%로 시작된 결과지가 며칠 사이 99.9%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 숫자는 올라갔지만 신뢰는 떨어졌고 박성재는 그 경계선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어디까지 조작하신 거예요? 그의 속삭임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친밀함이 깨진 자리엔 의심이 들어섰고 의심은 결국 다짐이 되었습니다. 내가 끝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밤 지은호의 집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봉투 안엔 복사된 동의서와 짧은 문장 하나. 서명만 하면 모두 끝난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접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이제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지혁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 표시 없는 통화, 낮고 차가운 목소리.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으로 아니면 무엇으로? 그의 대답은 약속이었고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박성재는 재단의 자녀 계좌를 동결했고 해외로 흘러가던 의료 지원금의 흔적을 끊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장에 남은 이름 하나가 지워지자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이 쓰였습니다. 끝내려는 사람과 계속하려는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서로를 따라가고 있었죠. 사랑이 욕망으로, 모정이 폭력으로 변한 이야기.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누군가는 타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끝에 남은 한 문장.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고성희의 숨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지은호의 맥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원본 동의서의 행방. 그 종이 한 장이 찢어지는 순간 어떤 사랑은 구원이 되고 어떤 생존은 범죄가 됩니다. 정말로 사랑은 누군가의 몸을 지나야만 증명되는 걸까요? 아니면 살고 싶다는 절규가 모든 것을 용서하게 만들까요? 답은 아직 누구의 손에도 없습니다.